네, 파워 라이팅 어드밴스드예요. 이 정도 되면 아이들의 라이팅이 막 꽃을 피워서 어떤 숲을 만들고 이럴 때거든요. 이럴 때는 되게 좀 조심스럽죠. 근데 이제 이럴 때 되게 중요한 게 막 무작정 쓸 게 아니라 다듬는 작업이 들어가야 돼요. 내가 남의 걸 자꾸 읽으면서 뭐가 틀렸는지 이런 것도 자꾸 봐주셔야 되고요. 무조건 우리 애들 보니까 뭐 용지를 A4 용지 줬더니 이만큼을 썼더라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아이들은 한 페이지를 다 써도 형편없는 글이 뭘 쓴 거야 도대체? 뭐 아무것도 없는 게 있는 아이 반면에 그게 3분의 1밖에 안 썼는데도 아주 간결하면서 정확하게 무슨 표현을 했는지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 연습을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파트 1은요, 뭘로 시작을 하냐면, 라이팅은 조금 틀리죠, 유형이요. 프로프리딩으로 해요. 프로프리딩이 뭐죠? 이미 주어진 글을 보고요. 프로프리딩 보세요.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문법으로. 예를 들어서 쉼표가 잘못됐다는 대문자로 써줘야 되는데 소문자로 써줬다는 등. 아니면 이런 식으로. 여기는 코테이션 마크가 빠졌네. 들어가야 돼. 그죠? 뭐야. 얘는 스펠링이 틀렸어. 이런 게 한글 그거랑 조금 틀리거든요. 그래서 외국 선생님들이 체크를 해주시든 한국 선생님 체크를 해주시든 이렇게 쳤을 때 내가 무조건 써서 내고 선생님이 갖다 주는 걸 그냥 선생님이 제대로 월급을 받으신 만큼 제대로 했구나. 일을 했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호는 아이들이 당연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넣었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주어진 것 중에 선생님이 한두 번은 같이 해주세요. 반드시. 왜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proofreaders marks. 그래서 요거는 무슨 표시고 요거는 몇 시. 나와 있다라서 애들이 그걸 글씨 보고 하지는 않거든요. 한번 같이 이거는 뭐다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잘못됐지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요, 저는 사실 애들한테 시켜도 되지만, 예를 들어서 5개가 있으면요, 그 중에서 3개는 선생님이랑 하고 2개는 아이들이 해보게끔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애들이 하고요, 당연히 답은 맞추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했을 때도, 요거는 이렇게 순서가 틀렸다, 이건 앞으로 내가 이렇게 표현할 때는 너도 이걸 앞으로 쓰란 얘기다. 왜냐하면, 이제는 글이 단어 두세 문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건 반드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걸 집어넣고요. 파트 2는요, selective picture예요. A, B, C가 있고요. 어떤 상황이 주어졌어요. 그 상황에서 A, B, C 중에 내가 하나를 골라서 이런 상황에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항상 꼭 써야 되는 게 뭐예요? 왜 그렇게 하겠는지를 써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뭐라 그랬죠? 다 쓰게 하라 그랬죠. 근데 이제 사실 A냐 B냐 C냐 이거 다 쓰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어드밴스드 정도 되면 이게 꽤 표현할 게 많아져요. 예를 들어서 문제가 보시면 You're a theme park래요. 놀이공원을 갔는데 롤러코스터 타자 그러는데 막 타기가 겁나는 거예요. 근데 친구한테 내가 이걸 왜 타기 싫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excuse를 어떤 걸 대겠냐. 첫 번째 거는 뭐예요? 저거 내가 타기엔 너무 내가 나이가 많잖아. 애들 타는 거잖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나 지금 몸이 속이 좀 안 좋아. 그래서 못 탈 것 같아라고 얘기하는 거고. 세 번째는 나 전화 받아야 돼. 그리고 가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왜냐하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하나만 선택을 해서 하게끔 하셔도 되는데 아이들이 잘 보면 여기서 40단어라고 써 있거든요. 40단어 해봤자 몇 문장이에요? 한 5, 6문장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하지 마시고 한 2개 정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팅 수업이니까 아이들 먼저 쓰게 하시고 발표하게 하시고 똑같은 아이디예요. 나는 전화 받으러 가겠다라는 걸 아이들이 똑같이 썼다. 그럼 얘도 시켜보고 쟤도 시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아이들이었었는지 이유를 꼭 얘를 하게끔 좀 컴페어 해주시고 이렇게 좀 표현하는 수업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스피킹도 연습이 되죠. 대신에 반드시 알으셔야 될 거는 뭐예요? 문장으로 대답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Part 3를 가면요. 레터 라이팅이 나왔는데요. 레터 라이팅 중에서 제가 아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일반 개인 편지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쓰겠다. 이런 것보다 여기서는 어떤 게 나오냐면요.
제가 지금 가져온 거는 Sunshine Travel이라 해서 여행사에서 어떤 광고 낸 거에 대해서 뭐 이런 거. 아니면 어떨 때는 뭐 조금 오피셜한 게 더 많이 나와요. 개인적인 거보다 뭐 어디에 초대를 받았다든가 이런 게 나온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뭐가 나오냐면 이런 광고를 보고 여행을 갔는데 여기서 광고에 뭐라고 써 있어요? We pride 저기 두 번째 단락을 보면 The best prices guaranteed. We pride ourselves on 100% customer satisfaction on your money back. 100% 만족하지 못하면은 돈을 100% 다 환불해 주겠다는 이유와 만족하지 않았을 때 여기에 대해서 근데 내가 그래서 그 여행을 선택을 해서 갔다 왔더니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돈을 full refund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 편지를 어떻게 쓰겠냐? 무조건 뭐가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 리펀드를 환불 해달라 그러면 누가 해주겠어요? 그쵸? 그 원인 어떤 일이 있었고 이렇게 다시 써야 돼요. 그럼 거기에 이제 질문들이 나와있죠. What was so bad? 뭐가 그렇게 안 좋았는지 정확하게 써야 돼요. 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쓰는 연습이요. 어떤 서제스천을 네가 하겠냐? 질문을 호텔에다 발을 했는데도 그게 이행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왜 그런지 내 입장을 정확하게 밝힐 때 그 사건이 어떤 게 있었고 어떤 일을 내가 했는데도 뭐가 안 됐고 이런 식으로 쓰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트래블 에이전트가 나한테 왜 돈을 리펀드를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까지 이유를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아이들이 내 생각을, 내 의견을 많이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냥 서술형처럼 그냥 단순히 그냥 주어진 단락 안에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이제 어드밴스형이 되면 훨씬 더 내 의견을 많이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머리에 다 남들보다 더 많은 지식이 쌓여 있어야 되겠죠. 지식만 쌓아가지고는 안 되고 내 의견을 펼칠 수 있게끔 연습을 많이 시키셔야 돼요. 근데 이런 것도 제가 수업을 할 때는 이런 케이스를 읽고 여러 가지 이제 대답을 한번 해보고요. 계속 야 이제부터 써.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대답을 내 의견은 어떻고 나는 뭐가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할까? 그래 너는 뭐에 대해서 쓸 거니? 너는 뭐가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할까? 뭐라고? 뭐가 방이 어땠다고? 뭐 가이드가 좀 이런 식으로 의견을 제시하게 한 다음에 각자의 주제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쓰게끔 70에서 80단어로 쓰게끔 하고 발표를 시킬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발표가 나와요. 어드밴스드 레벨 정도 되면. 왜냐하면 레벨이 업이 되면 안 돼요. 그 정도 표현이 안 되는 아이들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발표를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빠짐없게 해주세요. 자기 의견을 좀 더 말할 수 있게끔. 근데 이제 계속 비슷한 게 나오는데요. 파트 4로 가면요. persuasive writing 나와요. 저번에 나왔었죠. pros and cons에서 agree냐 disagree냐에서 persuasive. 뭐라 그랬어요? 내 말이 맞다. persuasive라는 거는요. persuade 하는 거예요. 설득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 의견에 yes라고 동의를 하게끔 그걸 얻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가정할 때 상대방은 나와 틀린 아이디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나는 이런 생각을 A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상대방은 B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그래 나는 A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너는 B지. 그래 B도 이런 게 맞긴 하지만 결국은 왜 A가 맞는지 이유를 대라 그랬잖아요. 그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어떤 질문으로 어떻게 할지 볼까요? 80에서 100단어로 나오래요. 80에서 100단어. Children as young as 8살 정도 should not be allowed to own smartphones 정도 되는 아이들은 그렇게 어린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소유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 introduction sentence는 뭐로 시작하냐면 I agree냐 I disagree냐 this idea에 먼저 쓰고요. reasons for smartphones 스마트폰을 가져야 되는 이유 reasons for against smartphones 이거 가지면 안 되는 이유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선은 내가 애들이 8살 정도 되는 아이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죠.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말이 agree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agree 한다.
왜냐하면 나오기 전에 agree 한다. 그런 걸 갖기에는 너무 어리다. But what? 가져야 될 이유를 먼저 쓰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there are dangerous things on the internet. 아니. 애들이 뭐 around, it's dangerous, they need to text mom. 엄마한테 알릴 필요가 있죠. 문자를 보내서 위험한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쓰게 하고 결국은 하지만 but I still think they shouldn't keep or they shouldn't be allowed to have cell phones, smartphones.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스마트폰이냐 셀폰이냐에 좀 차이가 있어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일반 셀폰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그냥 전화 그죠? 근데 개념인데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이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애들이 인터넷에 노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물론 중간중간에 엄마한테 연락을 하고 위험한 경우에 급한 경우에 연락을 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하지만 결국은 그걸 쓰기엔 너무 어리다라고 표현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 같으면 그렇게 쓸 것 같아요. 그래서 children as young as I agree that children as young as 8 should not be allowed to own smartphones because they can be they can easily access the internet too easily. But there are kind of like advantages here as well because they can actually reach mom or they can text mom just in case they need to in urgent situations. But still, I don't think this is a good idea because on the internet there are a lot of dangerous things for the children. 예, 애들한테는 아직도 너무 위험한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하는 거는, 가지고 있는 거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끝맺음을 해줘야 되겠죠. 읽는 사람이 결국은, 이렇구나, 라고 말을 하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요, 비슷해요. 또, pros and cons인데 여기서는 advantage냐, disadvantage가 나왔어요. 장점이 뭐냐, 단점이 뭐냐 나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볼 때는 보시면 discuss the issue of students studying abroad. 외국 유학 간 거에 대해서 쓰래요. What are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장단점이 뭐냐? Leaving their home country to study abroad. 장단점이 뭐냐? 100에서 120글자로. 저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더 많았던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쓰실 때는 똑같아요. 어떻게 해요? 장점이랑 단점을 써요. 하지만 conclusion, 결국은 이렇다. 내 의견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There are, 거기 나왔죠? advantage가 나왔고 disadvantage가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선 사실은 2개 정도밖에 안 돼 있지만 수업 시간에 어떻게 해요? 한 4개에서 5개를 펼치게 해주세요. 더 많이. 같이 브레인스토밍해서 여러 가지 해주시고요. 장점, 단점 충분히 주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의견을 펼칠 수 있게 해주세요. 각자 다른 의견을. 이게 너무 각자 놀게 되면 안 되거든요, 수업이. 그러니까 항상 장점을 더 많이 애들한테 아이디어 모아오라 그러고 안 좋은 점, 단점도 하고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각자 할 시간을 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요. 장점은 이런 게 있고요. 단점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두 개를 좀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라는 게 써야 되는데 이런 거 수업을 할 때는 같이 수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각자보다는. 이런 걸 잘 해야지 어차피 디베이트도 다 이러는 거니까. 근데 이제 같이 해서 브레인스토밍 해서 아이디어를 좀 더 많이 모으는 게 그 수업의 질을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의견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로 컴피트하고 말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디베이트에 이렇게 기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연습을 많이 시켜주셔야 되는데 요 정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면 영어가 상당히 무르익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중간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however나 overall 이런 게 나왔다. 여기에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요. 각자 의견을 자유롭게 펼친 후에
쓸 수 있게끔 너무 여기에 구애받지 않게끔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태까지 요게 이제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쓰면서 여태까지 나와있던 교재들과는 조금 틀리게 연습을 좀 많이 시키게끔 아이들이 진짜 실용 영어에 좀 가까워지게끔 구상을 많이 한 편이에요. 그래서 기획을 할 때 애들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좀 아쉽다 이렇게 많이 주어졌거든요. 물론 이게 주어진 시간에 너무 정해진 시간에 설명을 드리려니까 힘들고 선생님들 저보다 더 많이 잘 가르치실 텐데 하지만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난 이런 식으로 수업을 했었다라는 팁을 드리는 시간이었으니까 좋은 시간이었고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요. 저희 다음 책도 뭘 나올지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